자, 그러면 이제 STS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하단에 스프링 STS 설치라고 나올 거고요. STS 4.11.1 다운로드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4.12.x 버전을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이 버전 받을 거 아니에요. 4.11 버전 받을 거 아닌데 그냥 링크만 이렇게 걸려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4.12 때 버전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옆에 이제 롬복 관련 버그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롬복 관련 버그는 우리가 이걸 느끼려면 아마 웹개발 2가 끝날 때쯤 저 친구를 바라보게 될 거라서 일단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되 이 버전은 쓰지 않는다 라고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르고 들어갈 건 두 번째 거 스프링 STS 설치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원래 같으면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스프링 툴스 for Eclipse 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윈도우를 사용해 우리가 받게 될 건데, 원래는 얘를 보통 받는데 지금 이 버전 4.20.1 버전이 뭔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 안 받을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럼 여기 하단에 프로젝트 위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튼 밑으로 거의 끝까지 내려오시면 존재합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고, 좀 창이 좀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 친구를 누를 겁니다. Previous Release Eclipse라고 하는 얘를 들어갈 거예요. 여기 자, 여기를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아까 전에 봤던 사이트에서는 4.20.1 버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그 이전 버전을 받을 거라 그 이전 연결이 안 되신다고요? 얘를 눌렀는데 이쪽으로 안 와요? 어허, 그래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 자, 구글 브라우저에다가 STS4라고 입력할게요. 이렇게. 자,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이게 최상단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애가 나뭇잎 모양으로 제공되는 애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갈 겁니다. 이쪽을 들어오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봤던 그 페이지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찾아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측에 있는 스크롤 이용해서 쭉 내려가 보면 하단에 거의 맨 밑은 여기인데 여기서 살짝 위에 여기에 프로젝트 위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이 친구 얘를 선택해 주세요. 얘를 클릭. 그럼 여기에 다양한 버전들이 나오게 됩니다. 4.20.1 말고 우린 다른 버전, 그 전 버전 받을 거라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밑으로 또 조금 내려가 보다 보면 4.20.0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4.20.0 얘를 받을 겁니다. 근데 얘를 받을 건데 여기 종류가 좀 많죠. 이 중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OS가 윈도우라면 맨 위에 있는 거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OS가 맥이라면 이 중간에 있는 얘네 둘 중에서 하나를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OS가 리눅스라면 여기 있는 걸 받아야 되는데 아마 없으실 거예요. 리눅스인 분은. 실제로는 일반인들은 이제 윈도우 아니면 맥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학원은 윈도우니까 저 이거 맨 위에 걸로 받아줄게요. 중요한 건 4.20.0 얘가 있는 곳에서 얘를 받는다. 윈도우라는 가정하에 이 밑에 있는 RZ 파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 zip 파일 받으시면 안 되고 끝에가 JAR 이라고 하는 자르 파일로 끝나는 얘를 받아줘야 돼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도록 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기본으로 잡혀있는 프로그램이 RZIP이라서 자르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RZIP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바처럼 커피잔에 연계 있는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디집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파일이 자르 파일이면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시간 아직 더 필요하신 분 있나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네. 자, 이제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얘를 설치했잖아요. 근데 저처럼 알집 모양으로 나온다 혹은 반디집 모양으로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얘가 옆에 있는 자바처럼 커피잔 모양으로 나왔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으로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아마 이런 모양으로 나오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지금 성우님은 어떻게 나왔어요? 알집으로? 효빈님도 똑같죠? 이게 지금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전체 한번 밀고 다시 설치할 때 기본 알집을 설치를 해서 얘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얘가 알집이든 반디집이든 커피잔이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다운로드 폴더에 저는 와 있습니다. 얘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 경로 주소, 이 파일 탐색기에서 있는 주소, 여기 부분 클릭하면 애초에 이렇게 선택이 될 텐데 여기다가 원래 있던 내용 지워주고요. cmd 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세요. cmd 하고 엔터 치면 아까 봤던 이런 애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윈도우 검색 기능 활용해서 켰던 cmd는 기본적으로 애드민까지만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여기 폴더에서 cmd를 열면 이 폴더 안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얘가 열려요. 그래서 이 친구를 cmd를 열어주고 이거 윈도우 검색으로 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열어준 거예요. 여기서 cmd 치고 엔터 쳐서 열었다. 그 상황인데 여기다가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알집 파일 있죠? 얘를 한번 선택해 준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F2 누를게요. 그리고 그대로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다시 풀어주고 그러니까 복사를 한 거예요. 파일명을. 그리고 이쪽에 와서 여기에다가 자바 띄고 대시 jar 자르 넣어주고 띄고 Shift 인서트 키를 누를 거예요. 이렇게 자바 띄고 대시 자르 띄고 Shift 인서트 키를 누르면 방금 전에 복사했던 내용이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self dash extracting 이라고 하는 데서 끝났을 텐데 이 뒤에 .jar까지 붙여줄게요.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게 하나가 떴을 거예요. 이런 거.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게 하나가 떴다. 자, 끝나면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원래 여기 떠있던 이 친구 사라지고요. 이게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방금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자바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JAR이라는 자르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 겁니다. 근데 자르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압축 풀었을 때랑 자르 파일을 압축 푸는 형태로 풀었을 때의 결과가 조금 달라요. 물론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 끝나셨으면 이제 얘는 꺼도 됩니다. 아직 하는 중이라면 끄시면 안 되겠고, 다 끝났으면 종료. 어떻게 뜨시나요? 말씀해 주세요. 네, 복붙인데 이제 CMD 창 안에서는 컨트롤 V가 안 먹어서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할 때 Shift Insert로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컨트롤 V가 아니라 Shift Insert. CMD는 일단 민성님 잠깐만요. CMD는 이거 우리가 받은 이 친구, 얘는 아까 사이트에서 내려받았잖아요. 얘가 있는 폴더에서 여기 상단 주소 부분 선택해주고 CMD 치고 엔터.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가 나와요. 자바 명령어. 잠시만요. 이겁니다. 명령어는. 이만큼은 우리가 윈도우에서 복사해 온 거를 Shift 인설트를 통해 붙여넣기를 한 거고요. 이만큼은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건 이 앞에랑 여기 뒤에밖에 없어요. 민성님 같은 경우는 그 에러가 뭐냐면 이미 해당하는 현재 폴더에 그거랑 똑같이 생겨먹은 파일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4.20.0 릴리즈라고 하는 폴더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압축을 한번 풀면 이렇게 압축품 폴더가 생겨나는데 얘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또 풀겠다라고 하면 이름이 겹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생겨난 폴더 여기
이 폴더를 선택하고 그냥 컨트롤 X 잘라내기죠. 우클릭하고 잘라내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X 눌러주세요. 얘를 위치를 좀 옮길 겁니다. 여기다 놔도 되겠지만 여기다 놓지 않을 거예요. 이 알지 파일은 냅두고 이 압축 풀린 폴더 얘를 잘라내기 해준 뒤에 뭐 C 드라이브가 됐건 D 드라이브가 됐건 어디든 좋아요. 본인이 앞으로 내가 관리할 내가 쓸 폴더 하나 만드세요. 학원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별도로 뭐 C나 D에 그냥 편하신데 만드시면 돼요. 얘네들은 뭐 리소스가 뭐 가볍지는 않지만 실행 속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C나 D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꼭 SSD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D에다 놓을 거예요. D에 제 이름으로 된 폴더가 이미 있어서 여기 안에다가 위치를 시킬 겁니다. 본인 폴더 만드셨으면 그 안에 붙여넣기 해서 옮겨주세요. 저는 이미 다른 수업에서 사용하던 것들이 이미 있어서 여러 개의 폴더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옮기고 있는 4.20.0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상황이 많을 거다 보니까 뭐 개인 폴더 이렇게 작업 폴더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대면으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전에 있는 수업에서 만약에 또 비슷한 걸 사용을 한다 그럼 개인 폴더에 있지 않으면 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폴더를 만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좀 하는 거고 저는 일단 다 옮겨졌습니다. 자, 옮겨진 폴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springtoolsuite4.ini 라고 하는 얘를 열어줄 겁니다. 얘를 그냥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을 뭘로 할래? 라고 물어보면 그냥 메모장 같은 거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메모장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열리는데 자, 얘를 여셨으면 위에 쪽은 우리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맨 밑으로 내려서 우린 이것만 보면 돼요. 사실 이 부분도 지금 꼭 바로 고쳐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 STS 바로 설치했으니까 얘 가지고 쭉 이어서 할 거거든요. 그럼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그냥 해 두려고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두 줄 제가 블럭 씌운 얘네만 신경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XMS 256이라고 되어 있는 이 256을 2048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까지 완료해 줄게요. 자, 얘가 어떤 애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STS라고 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이 프로그램 내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해보고 이런 일들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결국 우리 윈도우의 리소스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최소 리소스, 내가 이 정도는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영역을 XMS로 정하는 거고요. XMX로 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 리소스를 이 정도는 내가 잡을 거야 라고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툴들을 사용할 때
지금 당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웹 환경을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2048 정도는 돼야 버벅거림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미리 좀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얘는 종료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이 잘 됐으면 종료할 때 물어보지 않겠죠? 저장이 그러니까 저장을 잘 안 했으면 끌려고 할 때 저장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 설정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실제로 exe 이 executable 파일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좀 걸리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떠라. 자, 실행시켜주면 이런 창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얘는 이제 뭐 비대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해도 되고, 대면 분들은 웬만하면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비대면 분들도 바꾸는 게 더 낫습니다.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STS를 쓸 때 실제 우리 코드가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 물리적인 경로를 지정해 주는 곳인데, 지금 얘는 자동으로 도큐먼트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줘요. 이 도큐먼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타임 탐색기에서 문서를 치고 들어오면 있는 여기에요. 여기는 우리가 작업 공간으로서 뭔가를 잡아놓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 경로를 쓰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브라우즈를 눌러서 제가 원하는 경로로 바꿀 겁니다. 당연히 방금 전에 우리 개인 폴더 만들었던 곳에 만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 D 드라이브에 있는 제 이름 폴더, 이니셜 폴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뭐가 좀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있겠죠? 그러면 우클릭해서 새 폴더 하나 만들고 워크스페이스가 됐건 워크가 됐건 뭐든 이름은 좋아요. 상관없어요. 이름은 그냥 내 작업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워크스페이스라고 쓰는 건데, 이름은 달라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둘 다 겹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이거 되나? 안 되네요. 그러면 나는 워크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워크를 지워버리죠. 잘못 눌렀어. 이거 어차피 끝난 수업이니까 지워버리고 워크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폴더가 클릭되어 있는, 이렇게 블럭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폴더 선택하시면 내가 방금 정한 경로의 폴더가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지정해서 만드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런치 누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체크박스는 앞으로 STS 실행할 때 워크스페이스 물어보는 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 행위를 하지 말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냥 체크하지 마세요. 매번 물어보고 매번 골라서 들어가게. 이건 뭐 취향 차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쓰는 개인 컴퓨터여도 저거 체크 잘 안 해요. 왜냐면 워크스페이스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친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띄우는 거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나요? 일단 민성님은 되셨고, 열심히 없으시니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렇게 딱 뜨게 되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거 있죠. 여기 있는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친구 빼고 옆에 있는 애들 X 버튼 눌러서 다 닫을 거예요. 아웃라인 부분 X, 프로블럼스 X, 자바독 X, 디클러레이션 X, 부트 대시보드 X,
얘만 남겨둘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에 상단 메뉴 중에 윈도우 안에 쇼뷰 안에 콘솔이라고 하는 친구를 클릭. 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자동으로 얘가 이 아래쪽에 생성이 됐는데 여기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좀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옮길 때는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를 갖다 대면 얼추 잡아줘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옮기면 돼요. 본인 원하는 위치에. 자, 일단 쓸 준비, 기본 준비는 했고 이 툴에 대해서 세팅을 좀 해야 돼요. 이런 툴들을 설치하면 항상 우리가 사용할 준비를 완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세팅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진행할게요. 자, 상단 윈도우, 이번엔 쇼뷰가 아니라 프리퍼런시스, 여기 검색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ENCOD 정도까지만 쳐주세요. 이거 인코딩 쓰다가 만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한글을 인식시킬 수 있게끔, 얘네가 잘 알아먹을 수 있게끔 인코딩 설정할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콘텐츠 타입스랑 워크스페이스. 밑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한번 눌러보고 얘를 눌렀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얘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긴 할 거예요. 저도 지금 같이 설치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 혹여나 디폴트로 되어 있다면 아더로 바꿔서 UTF 파일을 세팅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되어 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컨텐츠 타입스 얘를 눌러볼게요. 이쪽이 좀 바뀌었죠. 여기서 텍스트라고 하는 옆에 있는 화살표가 아니라 텍스트 그 자체를 클릭. 얘 자체를 클릭. 그리고 나서 하단에 있는 디폴트 인코딩, 여기 부분 뭔가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UTF-8이라고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자, 다 되셨으면 옆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업데이트 했으면 이번에 텍스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를 거고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하는 애 클릭. 그럼 얘가 ISO 8859-1 되어 있을 건데 얘를 또 UTF-8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할 거예요. 밑으로 좀 더 내려오다 보면 스프링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얘도 클릭. 얘도 ISO로 되어 있겠죠? 얘도 UTF-8 업데이트 또 눌러주고. 자, 여러분 기본적인 인코딩 설정은 끝난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툴을 설치할 때마다 해주긴 해야 돼요. STS나 이클립스 같은 거 설치했을 때. 아마 이클립스 설치했을 때는 스프링 프로퍼티스 파일이라는 게 아예 기본적으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는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만 해주면 되는 거고, STS를 설치하면 둘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여기 검색하는 부분으로 가서 여기에 FONT 폰트 검색하겠습니다. 컬러스 앤 폰트스 나오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자, 폰트나 글자 크기 같은 건 선택이긴 한데 웬만하면 D2 코딩 쓰세요. 여러분들 폰트 따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이 폰트 아니면 싫어 하는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D2 코딩 쓸 겁니다.
자, 컬러스 앤 폰트스에서 베이직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볼 거예요.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친구 클릭, 그리고 우측에 있는 에딧 누르겠습니다. 당연히 기본 글꼴 콘솔라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D2 코딩을 사용을 할 건데 얘는 기본 제공되는 폰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D2 코딩이라는 폰트를 쓰실 거면 얘는 설치를 따로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PC에 이 폰트가 인식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은 따로 가르쳐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 그냥 구글링 통해서 D2 코딩이라고만 쳐도 폰트 설치 및 사용법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오늘 수업 끝나고 원하시는 분들 적용하시면 됩니다. 설치랑 인식할 수 있게 세팅하는 거 끝나고 나서 이 폰트 STS 안에 들어와서 이 폰트 쪽으로 들어와서 검색해보면 여기에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폰트 적용할 때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D2 코딩 설치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 앞에 골뱅이 붙어 있는 애들 폰트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골뱅이가 있을란지 모르겠는데 얘네 있네요. 이렇게 D2 코딩은 D2 코딩인데 앞에 골뱅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한글로 쓰면 이렇게 누워요. 쓰기도 어려운데 한글이 이렇게 옆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붙어 있는 거 말고 골뱅이 안 붙어 있는 걸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굵기나 뭐 크기 같은 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크게 골랐으면 확인까지 눌러주시고 여기서 어플라이라고 하는 이 친구 눌러주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누르지 마시고 여러 번 누르세요. 광클해도 되는 애니까.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세팅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 상태까지 아직 좀 본인 상태가 여기까지 못 왔다 하시는 분 있으면 쉬는 시간 활용해서 해주시고 우리는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